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질소를 어떻게 하면 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인의 제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부를 설명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선 질산화와 탈질을 해야 완벽하게 N2가스나 N2O5를 만들어서 대기 속으로 날려보내는 그 과정인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 처리 대상으로 삼는 그 질소의 형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단백질 형태와 아미노산 형태의 아미노산 형태로 남아있는 암모니아, 또 이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지금 생물학적 질소 제거는 원리를 얘기하면 질산화가 먼저 되어야 암모니아에서 NH3나 NH4에서 NO2, NO3로 변환이 되는 과정에서 질산화가 이루어지고, 그 질산화에서 무산소조에서 탈질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기물을 없애는 방법, 그야말로 BOD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좀 복잡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질산화하고 탈질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까? 이 말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빵, 이 베이글하고 그 다음에 크림, 치즈, 그 다음에 어니언 차퍼, 뭐 이런 거를 한꺼번에 기구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거나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내용하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화와 탈질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는 없을까, 또는 그 변화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산화조와 여기인데요, 마찬가지로 무산소조하고 폭기조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면 일단 하수 유입수에 미생물들이, 일반 미생물들이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BOD 성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농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TK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소를 나타내는 이 총칭의 TKN인데, 그럼 질산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그 말은 분리 단계의 질산화를 할 건지 아니면 혼합 단계의 질산화를 할 건지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BOD를 TKN으로 나눈 값입니다. BOD를 TKN으로 나눈 값의 B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값이 5 이상일 때하고 3 이하일 때를 가정을 하면, 5 이상이라는 얘기는 TKN보다 BOD 값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유기물이 많아서 유기물 산화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그 암모니아를 질산화하는 데 들어가는 산소가 여기에 5 이상이 들어간다. 그 말은 BOD를 TKN으로 나눈 값이 5 이상일 때는 혼합 공정을 한다. 자, 그러면 이 혼합 공정의 개념으로 본다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복합체로 본다면 아미노산에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암모니아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만 대부분이
5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 이하가 된다. 이 말은 BOD 값이 낮고 TKM 값이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높다 이렇게 봤을 때는 분리단계 질산을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빨리 없어지니까 BOD가 빨리 없어지니까 TKN을 질산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분리단계 질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질소 성분이 BOD보다 그 말은 유기물질 농도보다 높기 때문에 분리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반복하면 이 질소를 제거하는 것이 단일 공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분리 단계로 질산화를 할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BOD를 TKN으로 나눈 그 값이 5 이상이냐 3 이하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정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무산소조가 왜 나타나느냐 합니다. 왜 무산소조가 나타나냐? 그러면 암모니아는 NH3에서 나이트로소모나스가 NO2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산소가 소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O2에서 NO3로 가면 질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산화에는 질소에 산소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질소에 붙어 있는 산소를 없애고 N2 가스로 만들어서 대기 속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NO3를 받아서 N2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무산소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산소조를 앞에다 두는 것이 좋은 건지 뒤에다 주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두는 것하고 뒤에 두는 것의 차이가 뭐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이 BOD를 TKN으로 나눈 B가 3 이하가 되면 분리 단계 질산화를 한다 그랬습니다. 5 이상이 되면 혼합 공정에서 유기물 산화를 거친 다음에 따로 질산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질산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암모니아에서 NO3까지 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무산소 탈지를 한다 이거죠. 이 프리에녹식에서 전무산소는 여기에 NO3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유기물질을 없애는 폭기조를 지나서 뭐가 만들어졌나니까 암모니아가 질산성 질소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산소조에서 해야 될 일은 NO3를 N2나 N2O5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앞에 있는 전무산소 탈질조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폭기조는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이게 암모니아가 아직 질산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질산화를 만들어서 다시 리턴 해가지고 어디로 보냐? 무산소조로 보냅니다. 그럼 무산소조에서는 주로 질산성 질소가 많겠죠. 그러면 질산성 질소가 많은 상태에서 전무산소 탈지를 할 때 NO3가 N2로 만들어지니까 폭기조 내에 N2가 있다고 한다면 대기 속으로 날려보내야 되니까 폭기조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전무산소 탈질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바꾸는 거고, 또 내부 반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 반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후무산소 탈질이 있습니다. 후무산소 탈질은 이미 유입수에 암모니아를 포함하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풍부히 들어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폭기조에서 유기물질을 산화시키고 거기에서 암모니아를 NO3로 보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질산화조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질산화조는 공기속으로 못 내보내니까 그거를 다시 무산소조에서 탈질을 시켜야 됩니다. 그 말은 N2로 만들어야 됩니다.
N2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산소조를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무산소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뭘 했냐면 여기에서는 전무산소 탈질. 전무산소 탈질은 이 유입수라는 것에서 이미 질산화가 이루어진 농도가 높을 때 또는 이 폭기조에서 만들어진 질산성 질소를 없애고자 할 때 전무산소 탈질을 하고, 이와 같을 때는 앞에서 이미 질산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BOD 성분을 여기서도 없애기도 하고 질산화를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질산화가 만들어진 것을 전무산소 탈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후무산소 탈질. 자, 그럼 이걸 왜 앞에다 두고 이거 뒤에다 뒀냐면 이 앞에서 폭기조에서 많은 양의 유기물질이 유입이 돼서 100% 처리가 안 되니까 무산소조에서는 탄소원이 필요합니다. N2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폭기조를 두게 되는 거고 뒤에 무산소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시 질산화 탈질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시에 질산화 탈질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게 타원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만들어져요. 무산소조가 바깥에 있고 폭기조가 안에 있습니다. 자, 무산소조가 여기 있고 탈질하는 데가 뒤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산소조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유입수에 질산성 질소가 있을 때는 맨 먼저 반응을 해야 될 곳이 무산소조에서 NO3를 N2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탈질을 하게 됩니다. 탈질을 하는 동안에 유입수 속에 유기물질은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그 어떤 때 쓰느냐 하면 무산소조에서 탈질이 이루어질 때 탄소원이 필요하니까 유입수의 하수가 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폭기조로 갑니다. 이 폭기조로 가면 여기서 만들어진 N2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폭기를 하면서 N2 가스가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한 여기에서 이 무산소조에서는 유기물질이 산화가 되지를 않으니까 유기물질은 폭기조에서 산화가 됩니다. 자, 용도가 일단은 질산화와 탈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 반응조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그러면 동시에 질산화와 탈질화가 이루어졌을 때 호기성 영역하고 무산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모식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암모니아가 이 미생물 집단에 들어갈 때 나이트로소모너스가 NO2를 만듭니다. 암모니아에서. 그럼 나이트로소모너스가 NO3로 만듭니다. 그럼 NO3로 만들면 산화가 됐겠죠. 그럼 이제 N2로 보내야 되니까 이 N2가 만들어지는 것이 무산소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N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호기 영역에서는 N2가 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폭기조에서 질산화가 이루어지고 폭기조에서 완벽하게 유기물질이 다 산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일부의 유기물질은 무산소조에서 탈질이 이루어질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모식도가 지금 이렇게 되죠. 호기 영역과 무산소 영역에서의 활성 슬러지의 모식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2단 질산화 탈질고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와 같이 질산화를 먼저 합니다. 그 말은 유기물질도 없애고 그 다음에 질산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뒤에 가서 NO3가 N2로 가야 되는데 이 탈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기로 날려보내야 됩니다. 대기로 날려보내야 되니까 이 조그마한 용적의 이 질산화조, 탈질화조에서 N2 가스를 이 대기로 날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1단, 2단, 그래서 2단의 질산화와 탈질 공격입니다. 이게 질산화,
탈지랍니다. 여기에서 물론 유기물질이 들어와서 여기 유기물질이 산화가 된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단에서는 이 자체가 질산화도 하고 유기물질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서 완벽하게 유기물질이 다 없어지지 않더라도 뒤에 가서 여기에 남아있는 유기물질이 탈질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뒤에 탈질조에서 탄소원이 여기에서 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적 주입, 그러니까 스텝 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산소 호흡기, 무산소 호흡기, 무산소 호흡기, 무산소 호흡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단계적 주입을 하는데, 자, 그러면 반응조 간의 유량 배분이 적절해야 됩니다. 반응조 간의 산소의 공급량도 적절해야 됩니다. 그 무산소조와 포기조 용량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 최종 유입수 주입에 반응조의 MLS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그런 공정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수체장에서 공공수역으로 내보낼 때 질산화된 물질이나 질산화가 덜 된 물질이 공공수역으로 가게 되면 이 자연에 있는 조류들이 암모니아 계통을 질산화를 이루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 또는 산소의 고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간헐 포기의 이제 공정점. 간헐 포기라는 것은 한번 산화를 했다가 한번 산소를 끊었다가 한번 줬다가 한번 끊었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기할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유기물질이 산화가 되면서 일부 암모니아가 질산성 질소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산소로 공급을 끊고 여기에 질산성 질소가 N2 가스로 가야 되는데 N2 가스로 갔습니다. 그럼 이걸 날려보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에 호기성, 결국은 여기에 산소를 공급해서 대기로 날려보냅니다.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고 이게 지금 XY축의 거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 이 반응조에서 뭘 측정하냐면 여기 들어 ORP가 있죠.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이라고 해서 산화, 환원, 전위라 그럽니다. 산화, Oxidation, R은 Reduction, P는 Potential,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산소의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암모니아의 농도는 어떤 형태로 어떤 농도로 바뀔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뭐가 들어왔냐면 여기 있는 암모니아 계통의 단백질 또는 일반 유기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탄소로 영양분으로 하는 그 미생물들이 산소를 쓰게 되겠죠. 처음에 이만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산소가 줄어들면서 암모니아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NO2나 NO3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암모니아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ORP,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이 지금 암모니아는 이건 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옥시데이션입니다. 이건 암모니아니까 환원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리덕션 포지션이 큽니다. 리덕션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럼 점점 산소를 공급하면서 NO3가 NH3가 NO2, NO3로 갑니다. 그러면 산소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산소가 고갈이 되면서 질산성 질소가 고갈이 되는 이 점은 NO3에서 무산소조에서 N2 가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아졌다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산소를 가지고 유기물질을 CO2 플러스 H2로 보내고 암모니아를 NO3로 보내기 때문에 그때 산소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NO3가 높았다가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방법의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단일 반응조 내에서 질산화와 탈질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간헐적으로 호기를 했다가 무산소, 호기, 무산소 이렇게 하니까 자, 폭기가 중단되는 이 B에서 폭기가 중단 B에서 무산소조로 운전을 합니다. 산소, 무산소 이렇게 되겠죠. 자, 무산소 기간 동안에 유입 BOD로 탈질을 합니다. 무산소죠. 유입 BOD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탄소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탈질 무산소조와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무산소 탈질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파라메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하면 ORP, Oxidation Reduction Product. Oxidation이라는 얘기는 NO3가 됐다는 거고 R은 리덕션이 됐으니까 암모니아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ORP. 그 다음에 산소의 공급을 어떻게 많이 할 건지 지속적으로 할 건지 하다가 중단할 건지를 결정하니까 ORP, DO 질소와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소를 끝내고 이제 인을 이제 제거를 하는데 인 제거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을 섭취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인을 섭취하는 미생물이 있는데 혐기조에서 인을 용액 속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PHB 뭐 이런 것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용액 속으로 바깥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분 좋게 가져가. 그러니까 럭셔리 업테이크 하는 호기조를 거쳐야 됩니다. 럭셔리 업테이크 하는 호기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것을 이제 in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덕스 이제 산화 환원에 해당되죠. 이 방법을 우리는 AO라고 합니다. A는 혐기조고 그 다음에 O는 옥시데이션이니까 AO고 그 다음에 A2O입니다. 앞에 있는 A는 혐기조고 두 번째 A는 무산소조입니다. Anaerobic, Anoxic, Oxidation 이렇습니다. A2O.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혐기조에서 인을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어디로? 용액 속으로. 그러면 인을 흡취를 하려고 하는 미생물이 기다렸다가 호기조에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 무산소는 그럼 뭘 하냐 하면 탈질을 하겠죠. 여기서는 지금 질소에 대해서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질을 하고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인을 흡취하게 됩니다. 그럼 질산성 질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질산성 질소를 탈질을 해가지고 N2를 대기 속으로 보내려면 호기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반송을 합니다. 어디로? 무산소조로. 무산소조로 반송을 한다는 얘기는 NO3가 N2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N2 가스가 호기조로 들어가면 이 N2 가스는 호기조에서 대기 속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A2O 공정이라고 합니다. A2O 공정. 자, 그러면 인을 제거하는데, 자, 인을 제거하는 그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혐기, 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혐기, 호기가 있어야 됩니다. 혐기, 호기. 혐기, 호기가 있어야 되니까 포기조에서 질산화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이 질산화가 이루어지는 것 제외한 이 슬러지들은 MLSS에 해당되겠죠. 활성 슬러지는 어디로 하면 다시 유기물질을 먹기 위해서 포기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슬러지를 다시 끄집어내가 혐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혐기조에서 인을 뱉어내야 됩니다. 인을 뱉어내니까 반송 슬러지는 어디로 가냐면 포기조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혐기, 호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혐기, 호기로 갑니다. 혐기, 호기. 여기 인을 용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기조에서 인을 흡취를 럭셔리 업테이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포스트립 공정이라고 합니다. 혐기조에서는 인을 용출을 하고
또는 이거를 화학적 처리로 인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물학적인 인 제거를 할 때 혐기호기, 그죠? 혐기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혐기호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탈지를 해야 되니까 외부 탄소원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외부 탄소원을 제공하는 방법이 아세테이트를 공급을 하거나 1차 침전 슬러지 발효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질산화와 탈질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라 했냐면 AO 공정과 A2O 공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AO, A2O, 그 다음에 바덴포, 5단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N옥식이 먼저 갑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질산화가 일어난다면은 질소 인 제거는 이제 감소하게 되고, 자, AO입니다. 그죠? AO. 그러면 A2O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애너로빅, 애녹식, 옥시데이션 이렇습니다. 그럼 애너로빅이니까 이 탈인을 할 때 인을 배출해 내겠죠. 그다음 애녹식 조에 가게 되면 이 앞에서 이 질산화가 이루어진 이 옥시데이션 리액션, 그 말은 폭기조에서 NO3가 됐다는 겁니다. NO3가 다시 반송을 해가지고 이 무산소조로 오게 되면 이 무산소조에서 탈질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A2O 공정은 질소와 인을 모두를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슬러지 침강성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뭐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O 공정보다 더 높은 BOD 인의 비가 요구돼요. 자, 우리는 BOD와 TKN의 비를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는 BOD와 인의 비가 요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CT 공정의 유사한 방법입니다. 유사한 방법. 혐기조의 질산화 부호, 질산성 질소의 부하가 감소되는데 이는 인 제거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VIP, 바덴포 5단계, SBR, 포스트립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덴포 5단계입니다. 바덴포 5단계는 어떤 공정에서 변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공정이냐 하는 것은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SBR은 뭐냐면 시퀀싱 배출 리액터라는데 반응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덴포 5단계는 반응조가 5개나 있어야 됩니다. 자, SBR은 시퀀싱 배출 리액터니까 이것은 공기를 줬다가 무산소로 만들었다가 혐기조로 만들었다가 다시 폭기를 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SBR이라고 합니다. 자, 포스트립은 뭐냐면 이게 인을 제거합니다. 그죠? 스트립은 이렇게 걸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석 주입이 필요하고 뭐 이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3개 남았습니다. 인을 제거하는 게 이제 효율적인 게 아까 본 거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지방산의 이제 발효조에서 들어가서 이 1차 침전이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무산소조나 혐기조가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보았던 것하고 이제 동일한 슬라이드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수정 바덴포 5단계 이렇게 봅니다. 반응조가 몇 개냐면 5개입니다. 자, 각각의 반응조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혐기조입니다. 혐기조에서 미생물 속에 어디냐면 이 2차 침전제 슬러지가 반송이 돼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 반송 슬러지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유기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활성 슬러지가 들어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반응조 5반응조를 거쳤기 때문에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방출하는 혐기조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혐기조에서는 인을 방출을 하고, 그다음 무산소조에서는 뭘 하냐면 탈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호기조가 2번 거치는 바람에 NO3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NO3를 N2로 만들어야 되니까 무산소조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면 유기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기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현기조에서는 유기물질이 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입수는 유입하수에서 무산소조까지 유기물질이 그대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NO3가 이까지 돌아가서 여기에서 내부 반송에서 이 호기조에서 NO3가 역시 마찬가지 무산소조에서 N2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N2로 만들어지면 이 호기조에 가서 폭기를 하면서 대기 속으로 N2가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했습니다. 호기조의 질산화 및 인흡취와 여기 호기조에서 여기서 인을 배출을 해냈을 때 그 배출해낸 인을 흡취를 하는 반응조가 호기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 흡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질이 산화가 되기도 하고 인을 흡취한다. 이걸 우리가 럭셔리 업테이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조입니다. 무산소조인데 여기에서 호기조에서 여기에 들어온 하수에서는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조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만들어지는 호기조일 수도 있습니다. 유기물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NO3가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NO3가 이쪽으로 가면 NO3에서 N2로 가야 됩니다. N2로 가야 되니까 무산소조가 있어야 됩니다. 무산소조에서 N2가 만들어지면 호기조에서 대기 속으로 날려보내는 포기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기, 무산소, 호기, 무산소, 호기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기조 2개, 무산소 2개, 현기조 맨 앞에. 어떻게 외우는 이야기입니다. 현기, 무산소, 호기, 무산소, 호기, 현기, 무산소, 호기, 무산소, 호기. 자, 이게 사실은 없어도 되는 공정이 뭐예요? A2O입니다. A, anaerobic, anoxic, oxidation. A2O 이렇게 씁니다. A2O. 자, 그래서 이 호기조에서는 탈질, 그러니까 질소를 대기로 방출해내는 이 반응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SBR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Sequencing 배치 리액터. 뭐냐면 연속 배치 반응조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반응조는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랑 하나뿐입니다. 자, 그러면 유입을 시키는데 이거를 처음에 받아서 이 유입수를 처음에 받아서 그 다음에 현기로 운전을 합니다. 산소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현기로 운전을 하게 되면 인을 방출을 하겠죠. 그죠? 현기 반응에서 인을 방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출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한 인을 방출을 하니까 인을 럭셔리 업테이크를 해야 되겠죠. 우선 인을 흡취를 해야 되겠죠. 인을 흡취를 한 다음에 뭐가 해야 되냐면 유기물질이 여기에서 하나도 산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 산화와 더불어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졌냐 하니까 NH3 암모니아가 질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질산화가 이루어지고 럭셔리 업테이크가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무산소조에서 NO3가 무산소조로 운전이 되면 NO3가 여기에 탈질이 일어납니다. 탈질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슬러지가 농출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질소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유기물 산화가 일어나는 반응조가 하나뿐인 반응조입니다. SBR, Sequencing Batch Reactor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